자, 시장 상황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간단하게 들여다볼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로그 차트라는 건데 뭐냐면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2000 이렇게 볼까요? 0250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까지 나오네. 오케이. 그럼 요것을 놓고 보실 때 이제 뭐냐면 지금 6,500 수준, 6,400 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 100% 돌리는 흐름이면 어떻게 되나요? 14,000 정도 되는 거죠. 뭐 7,000이라고 기준 잡으면 뭐 14,000이라고 기준 잡고, 그리고 14,000에서 28,000 정도 올라오면 그게 이제 더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0%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2009년 이후의 흐름이 2배 더 올라온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착시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로그 차트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면은 그냥 퍼센테이지가 아닌 그냥 등락폭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고 써드릴게요. 여기가 10,000원이야, 10,000원. 요 선이 10,000원이라고 치고 1,000원, 1,000원이라고 칠까, 1,000원. 그리고 밑바닥이 500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저 위에가 얼마? 2,000원이 되겠죠. 왜냐면 요 절반이 1,500원일 테니까. 이게 500원 간극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이런 기준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500원에서 1,000원 됐으니까 더블이죠. 100%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야만 100%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각적으로는 여기가 더 월등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요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다시 잘 보셔야 될 게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이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조정을 받은 것 같잖아요.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조정은 일단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뭐 2016년도 항상 2016년도를 말씀드리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일단 2016년도 말씀드리는 거는 0080 정도 60 2016년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미국이 2015년 12월에 올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금리를 올리는 기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기준, 그 기준이 바닥이 되고 주가를 들어 올린 폭의 기준점이 된다. 그럼 2016년 바닥 찍고 움직인 이 흐름이 2016년도에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갔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로그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등락 범위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패닉 상태에 놓여질 수 있는 뭐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대공황 상태 아니라는 거죠. S&P 500 지수 대공황 상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 지수 대공황 상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공황 상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 대공황 상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국내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2016년도 저 바닥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월등히 몸통과 꼬리의 기준 잡을 때 월등히 깨져 내려오고 이제 그 수준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패닉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명확히 보면은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이 나온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2018년도 4분기에 저렇게 안 밀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밀린 겁니다. 미국 쪽이나 일본 쪽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밀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이런 흐름이 좀 과도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대공황 얘기도 나왔지만 글로벌 시장은 멀쩡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놓고 보시면 의약품 먼저 볼까요?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은 그나마 방어가 됐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2017년 하반기죠. 예? 신라젠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짓거리들, 그거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버렸던 것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어찌됐건 그것을 뭐 우리는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의약품과 실질적인 흐름, 전기전자 업종이죠. 실질적인 흐름. 자, 보시면 어때요? 실질적인 흐름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혹은 뭐 그냥 나스닥 지수 볼까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군, 예?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IT 업종군의 흐름 똑같단 말이에요. 예? 자, 보시면 이 거래대금 뺄까요? 자, 보시면 위치를 절반씩 딱 잡아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디커플링이 형성된 부분은 똑같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다가 2016년부터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히 잘라볼까요? 자, 2000 아이고 얘가 왜 이럴까요? 잠시만요. 2016년부터 딱 자를게요. 정확하게 2016년 또 이쪽도 2016년부터 딱. 그러면 2018년도에 디커플링 나온 거 제외하고는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퍼센테이지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2017년도 11월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들은 횡보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여기서 조정이 좀 깊어졌던 거죠. 그나마 이 친구는 낫다라는 거죠. 전기전자 업종은.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2016년 저점에 놓여져 있잖아요. 깨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훌륭한 IT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IT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2019년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된 이런 IT 업종에 대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니까 삼성전자 쳐다도 보지 말라고 삼성전자. 아유,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 개인들 23만 4천 주 떠났다고 23만 9천 주 떠났다고 59억 주짜리에 손바뀜이 분명히 나와 있고 외국인 지분이 이제 55%딱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55%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삼성전자를 버리라고요. 이렇게 가장 센 업종의 종목을 시황 깊게 얘기 안 하고 종목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삼성전자 부분 어떻게 한다? IT 부분 어떻게 한다? 주력주입니다. 우린 비중 50% 이상 55%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내일 기준에서 교육해드리고 내일 기준에서 일요일 기준에서 유료 교육이 있어요. 교육해드리고 다 좋은데 거기에서 뭐 단기 공략주 이런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주력주를 배우고 주력주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러고 나서 단기 공략주에 대한 부분도 배우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강 자료들 간단하게만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무조건 오늘 장사한다 윤정두가 장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정두가 장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 좀 제대로 받으셔서 월요일부터는 윤정두가 추가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뭐 종목도 잡아드리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점을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자리 오늘 방송 내용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넵지노믹스, 수젠텍, EGDC 그리고 어제 기준까지는 시젠까지 방송의 내용이 종목이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런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DB하이텍 오늘 알테오젠 자료 다 만들어놨고 못 갖고 나갔어요. 요즘 내내 아주 그냥 힘겨웠어요. 저희 직원분들이 새로들 다 오셔서 그런지 자료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내용 19살짜리도 하는 그런 작업 내용을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죠. 제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원고는 사실상 준비한 내용보다 많이 못 갖고 나갔어요. 조금 이따 이제 알테오전도 별도로 볼 겁니다. 일단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차익 실현으로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하기 전에 그 종목군에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블록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그 원고나 자료 부분을 좀 수정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서경고는 맨날 그걸 적어놓고 결국은 실천을 안 해요. 적는 건 이렇게 보면 적어. 근데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분들께서 조금 아쉬워지는 거죠. 수정해 놓은 자료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적기는 열심히 적어. 근데 피곤한가 봐 많이. 어쩔 수 없죠. 뭐. 이제는 그 나를 따르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가겠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가겠다. 나를 따르라 해서 누구를 가르쳐서 쓴다는 자체 그 사고 방식이 제가 잘못됐고 제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이런 종목을 보여드리기가 좀 창피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력주에서 수익이 막 쫙쫙 또 뻗어 나오면 뭐 사실상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부터 또 올해 1월, 2월, 또 3월, 4월, 5월 사실상 수익이 월간 단위로 안 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월, 1월이야 뭐 누구나가 다 수익 나던 장이었고 2월 장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3월에 힘든 장세가 있었지만 사실 한진칼 덕분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4월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4월 5일 기준에 네이버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이런 부분의 수익도 우리가 다 잡아냈고요. 그리고 네이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의 차익 실현 다 했죠. 그래서 4월 14일 이후에 조금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의 기준에 4월 14일 이후에 지금까지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40%에 달하는 수익 기조를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주도주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잘 내시고 단기 공략주에서 이런 제일파마홀딩스를 이게 만약에 오늘 갭상승이 부담이 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셔야죠. 유비케어도 어찌 보면 좀 수익을 기존에 냈던 종목이라서 따라붙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중에 방안에서 말씀해주신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좀 따라붙을 수 있는 약보합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일파마홀딩스가 깔끔하지는 않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어제 시즌 우리가 솔직히 시즌을 공격적으로 또 혹은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매수 이렇게는 못 해드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미리 교육받으신 분들 또 장중 내내 시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또 화요일까지 계속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어제 기준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매매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교육받고 다 뭐 시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올려놓으셨죠. 자, 그래서 제일파마홀딩스 기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의 기준입니다. 예? 요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제일파마홀딩스가 제일약품이 이제 동시효과부터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럼 많은 것을 얘기 안 해드리고 간단한 것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제일파마홀딩스가 시가총액이 상한가 들어가서 3,634억이에요. 근데 86%의 대주주 지분이 형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쪽 그 외국계 운영사에서 9.37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14% 중에 기관이 일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죠. 어찌됐건 제일파마홀딩스의 유통 물량이 작은 상태에서 제일약품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또 동반적인 흐름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의 동시효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가가 9.71%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가격은 의미가 없고 어떤 기준이 잡혀야 되냐면 기준 거래량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방송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는데 지금 요 작업을 한 분이 계실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파마홀딩스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15시 30분 기준에 180만 주죠. 근데 위에 있는 거 거래량 180만 주 요거는 맞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다른 종목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다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때 13시 30분 거 보시고 장중에 잘라놓고 그대로 그냥 써버린 것 같아요. 예? 마인드 자체가 좀 다들 그렇죠 지금.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자료 내용에서는 오늘 요거를 다 보셔야 돼요. 맨 밑에 자락.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료들을 요 자료도 나눠드려야 되니까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매일매일 자료를 여러분께 드린다고 약속한 게 방송 자료죠 사실. 예? 그 방송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방송 자료를 매일매일 같이 나눠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도서 부분도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제일파마홀딩스의 지난날 어제 종가 기준이 17,500원. 근데 평상시에 사실상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이 1,000억이 안 실리던 종목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곱하기 600만 주, 500만 주에서 600만 주 정도 기준을 잡아 주시면 그러면 갭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이 500만 주가 터지면 1,000억이 넘겨지게 되죠. 예?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설정하실 때 거래 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의 종목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유료 교육도 4시간, 5시간짜리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때 해드릴 그 원고 일부 내용을 보여드리면 다시 정리를 순서를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종목 설정 방법이죠. 종목 설정 방법 보시면 뭐 요거에 제가 뭐 순서 잡아놓으면 되는데 요 단기 공략주 설정 방법 요렇게 해서 단기 공략주의 설정 방법을 다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배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간 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말에 제가 직접 해야 되겠어요. 그죠? 제 머릿속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넣어야지.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종목이 설정이 됐어요. 단기 공략주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 범위는 뭡니까? 다음 범위는 단기 공략주가 설정이 됐으면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기준 거래 대금. 그러면 그 기준 거래 대금이 지금 표가 이쪽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주말에 또 설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1조 이상, 또 1조 미만, 또 5조 이상 주력주 거기에 새롭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 그리고 기존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이건 벌써 이미 교육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교육을 미리 5월 달에 계속 받으신 분들은 고객분들은 돈 내고 다 그거 들으시고 벌써 이미 정리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계실 거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표 작업을 해서 드릴게요. 뭐 저희 쪽은 그냥 뭐 연구원이고 직원이고 직원분들이야 뭐 관심 없는 거고 연구원분들은 뭐 너무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과금하시고 들으시고 연구원들은 그냥 있어도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죠 다. 그래서 주말에 어찌됐건 요 표 내용에 잡아드릴 건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로 설정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종목의 설정 방법, 단기 공략주, 주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의 설정 방법. 두 번째, 그 종목을 설정했으면 기준 거래량, 거래 대금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교육을 다 해드렸고 또 해드리겠죠. 일요일 날. 세 번째, 기준 거래량이 또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기준은 자 이렇게 시간별로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설정이 돼야 되는지. 그럼 네 번째,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버나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다 설정을 해서 보셔야 되겠죠. 차익 실현 기준에 시가총액 규모 또 변동성 편입단가 대비해서 10% 이상 10% 미만 지금 제자리에도 이게 완성본이 없어요. 몇 번을 얘기해서 좀 제자리에도 깔아달라고 해도 없어 지금. 그래서 10% 이상 변동만 보여드릴 수 있고 10% 미만은 못 보여드리죠. 요거 이제 교육할 때 이제 다 보여드리죠.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화면을 뭐 정지 화면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운 받으시고 다 하시는 건 좋은데 55만 원 아끼시지 마시고 5시간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기준대로 설정을 해서 제일 파마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때가 안 타 있고 1,000억 미만의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별 매매는 1,000억 미만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몇 주? 500만 주에서 6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500만 주만 잡아도 어차피 주가가 들어올린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는 거니까. 5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500만 주에 9시 기준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5%에서 1%. 그럼 뉴비케어처럼 거래량이 터져 있는 종목은 1%씩, 또 시즌처럼 거래량이 터져 있는 종목은 그 기준에서의 거래량 1% 수준. 그 다음에 9시 2분 기준에서는 그거에 맞게 뭐 2%냐 5%냐 그 정향의 기준점을 잡아서 대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파마 홀딩스가 이거 많이 올랐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뭐 시즌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시즌의 흐름에서 23% 27% 움직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계속 매매를 따라 붙어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한가 수익 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왜 9%에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기준도 잡아드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떻게 잡아드렸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과 1조 미만짜리 종목에 매수해서 쫓아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과금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달달달달 애우셨겠죠. 예? 애우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실제 자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다 붙여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연구원들은 안 붙여놔요. 공짜여서 그래, 공짜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과금을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과 그냥 들으시는 분들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에서는 10%까지 따라붙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5%까지도. 뭐 사실상 그 이상 따라붙는 것도 뭐 그거야 성향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근데 교육의 기준에서는 10%에서 15%까지 최대 범위. 동시효과 범위는 5% 정도 수준 그리고 또 10% 범위. 요건 이제 디테일하게 다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1조 이상짜리는 사실 5% 이상 따라붙는 게 버겁죠. 어제 시즌이 한 5% 갭상승 나오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인데 기준거래량 거래대금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윤정두가 게을러서 어제 참 그 못 잡아들여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못 잡아들인 것만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엉엉엉 울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지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에 그 다음에 블록딜 나오고 주가 조정폭 줬을 때 거기서 해석 제대로 해서 다시 잡아내서 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그만한 수익을 다 내드렸죠. 그리고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월 10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 27% 수익이 나오죠. 그때 갭상승 이후에 8% 올라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짜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갭상승 이후에 8% 올라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27% 올라갔을 때 60만 3천 원 찍을 때 51만 9천 원에 사서 58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그 문자 보여드려요? 그 문자? 그날 기준에 보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준을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 보여드리고 다시 교육으로 넘어와서 기준점 또 보여드립니다. 자, 문자 보시면은 4월 10일 기준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이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자입니다. 문자 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문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123129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문자별로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캡처를 해주고 그 기준점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요. 제가 내일 다 할게요. 제가 내일 다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무방이나 교육해드릴 때 제가 해드려야지 이걸 누구한테 의존을 하겠어. 써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돌파 시 편입의 기준. 그것도 5%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 4월 10일 날 10시 3분인데 요날 기준의 흐름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걸 보셔야 진짜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임을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4월 10일이 여기에요. 예? 갭상승 4.49입니다. 갭상승 4.49가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4.49란 말이에요. 여기서
51만 9천 원이면 4% 추가죠. 그러면 얼마예요? 8% 이상 9%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매수를 해서 고점이 60만 3천 원. 그럼 60만 3천 원이면은 60만 3천 원 대비해서 이런 윤정도의 매직 계산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 달리면 천하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뭐군 간에 윗꼬리 달리고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시가총액 이렇게 3위까지 형성된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1.5%에서 3% 정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59만 4천 원, 또 3%면 58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58만 8천 원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51만 9천 원에 들어서 58만 8천 원. 천하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주식 수가 6,600만 주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올라가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40조에 달하는 가격이 됩니다. 지금 60만 원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40조죠. 6,600만 주죠. 주식 수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종목 단타를 치더라도 주식 수와 시가총액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치고 나온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하다못해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한가, 셀트리온의 27%의 흐름, 그게 3월 3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러한 27%의 흐름, 그게 4월 10일 또 여러분들께 하나금융지주 뭐 시가총액은 10조 미만의 수준이지만은 하나금융지주 2만 5천 원에 8% 상승해. 그것도 2만 5천 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2만 9천 원 찍죠. 그리고 2만 8천 원대 차익 실현하죠. 그러한 변동성,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도 또 시즌 어제 상한가죠. 그런 흐름 속에서 상한가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수익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지금 아름아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녹화 방송 계속 보시면 되고, 그것을 정형화해서 자료 나눠드리고 하는 부분은 일요일 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5시간. 그러니까 그거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형주의 단타도 좋지만, 소형주의 단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는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날 들어가서 5% 10%씩 수익 내면, 또 15%씩 수익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도 이런 종목 교육받고 이런 상한가 종목 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27%씩 올라가는 극대형주의 수익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출석검사도 할 겸,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 스승의 날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는 윤정두가 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출석검사 45분 빨리 진행합시다.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지금 접속 인원이 보통 때보다 좀 적으세요. 적으시고 지금 카카오 TV 쪽에 계신 분들도 카카오 톡방에 45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 45분 쭉 다 진행되고 나면은 카카오 TV 쪽 접속 안내 좀 올려드리시고, 오늘 카톡방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을 지금 못 찾아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카톡방에서 그 교육 들어오시는 방법을 계속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카톡방에 카카오 TV 쪽 들으시는 분들도 카카오 톡방에 45번 올려주셔서 출석 체크 좀 해주시고, 영권이 45번 누르면 뭐 할 거요? 영권을 안 눌러도 돼. 루이님 눌러주시고, 쭈리님 눌러주시고, 짱님도 눌러주시고, 사모님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쭉 눌러주시면 다시 카카오 TV 쪽 접속 방법 각 채팅방에, 전체 채팅방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다 넣어주셔서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최대한 많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지금 카톡방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보다 카카오 TV나
캐치스탁에 접속하신 인원이 더 적어요. 기존에 접속하시던 인원보다 적습니다. 예. 복사해서 좀 올려주라고 각 방에. 어? 다 누르신 것 같은데? 골뱅이에서 눌러드려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마저 더 진행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제일 파마 홀딩스, 제일 파마 홀딩스 이름도 어려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볼까요? 일본 기준에서 다시 볼게요. 평상시에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없었죠. 2만 주 뭐 이래요. 그래서 창피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의 종목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제일약품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제일파마 홀딩스가 어제 기준에 대략 한 3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 개별 매매는 될 수 있는 거래대금. 또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평상시 거래가 없다고 안 들여다볼 수도 없죠. 결론적으로 17,500원 대비 주가가 당연히 끌어올려진다고 보고 거기에 곱하기 그러니까 1,0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 좋다. 그럼 나누기 해주면 되죠. 그럼 편하게 그냥 한 2만 원은 가겠다라고 치고 1,000억 나누기 2만 원 해주면 그게 500만 주란 말이에요. 그게 500만 주의 기준이 윤정두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500만 주 터져야 되고요. 500만 주 터지면은 뭐 9시에 그냥 대충 이만큼 터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500만 주 대충 500만 주가 아니라 기준 거래 대금을 말씀드렸잖아요. 입이 닳도록 1,000억이라고 계속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그걸 말씀드렸고 시간별 기준 거래량도 말씀을 드렸죠. 시간별 기준 거래량. 이거 2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기 힘들죠. 이거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됐다고 고개 막 끄덕이는데 제 자리는 안 깔아줍니다. 여러분들을 2페이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동시효과 9시 10분, 9시 반, 10시, 또 12시, 1시, 또 11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 정도의 기준거래량 그러니까 500만 주를 설정했다라고 친다면 이왕이면 개장초에 움직여주면 따라붙기가 좋죠. 그럼 개장초에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이 갭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은 개파락이 나오든 눌려있다가 갑자기 치고 돌리든 그렇게 해서 개장초에 빨리 움직임을 주면 좋은 거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움직임을 주면 사실상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뭐 HTS에서 검색식을 넣어두시든 뭐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종목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도 이렇게 종목 설정하는 방법으로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500만 주 기준 잡았죠? 그럼 500만 주 기준 1,000억의 기준에서 개장 초에 9시 기준에 0.5% 왜?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이상 아주 공격적인 거래대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0.5% 수준의 거래대금 그 정도 실리면 된다. 그러면 얼마? 25,000주. 응? 25,000주가 동시효과에 실리고 그리고 9시 2분 정도까지 해서 얼마? 2% 얼마? 10만 주 정도의 거래대금이 실리면 거래량이 실리면 그러면 일단 기준 거래량이 실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양봉의 흐름이면 음봉이면 안 되지 또. 양봉의 흐름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게 일단 15%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18만 주가 벌써 9시 2분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에 분봉 기준에서 1분봉 보시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아요. 그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포기한다? 포기해도 되죠. 그러고 나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뭐 알테오젠이 됐든 혹은 뭐 유비케어가 됐든 거래가 수반되는지 확인하고 또 혹은 내가 조화제약을 평상시 보고 있어서 또 명문제약을 보고 있어서 그런 종목에서 기준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윤정두가 꼭 종목을 좋네 안 좋네를 살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1분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지만은 시초가 대비해서 기준 거래량 빵 치고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줬을 때 요 거래량 터져 있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은 그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요런 라인에서 야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여기서 시초가고 여기가 고점인데 1분 동안에 거래량은 터져줬잖아요. 1분 만에.
그러고 나서 절반이 눌리든 3분의 1이 눌리든 눌렸다가 다시 돌린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죠. 그게 얼마예요? 2만 원 초반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인데 이런 범위에서 뭐 여기서부터 다시 미끄러져서 차익 실현을 잡든 어찌됐건 충분하게 10% 수준의 수익 범위는 가져갈 수 있다. 요것이 오늘 방송에 안 가져나갔던 예를 들면 조화제약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조화제약을 보고 계셨어. 만약에. 그리고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얘가 평상시에. 근데 얘가 1,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3,800원인데 4,0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4,000원 곱하기 2,500만 주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2,500만 주가 개장초부터 딱 터져주면은 이거 봐라 하고 따라붙을 수가 있는 거고 개장초에 안 터져줬어요. 그럼 못 보는 거지. 못 보고 있다가 중간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못 보고 있는데 요 시점에 거래량이 막 바바바바바바바 막 터져요. 터질 때 그것도 또 일찍 보신 분들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막연하게 따라잡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2,500만 주 기준을 잡았을 때 야 이게 11시까지면 35% 정도 거래대금이 실려야 나머지 기준에서 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는데 35%를 그러면 2,500만 주 곱하기 35%를 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도 이거 오늘 언급도 안 한 종목이에요. 근데 교육받은 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875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그러면 시가 대비 양봉이니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화제약의 11시까지의 기준 또 10시 넘어서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10시까지 얼마 30%의 기준 거래량이 좀 설정되면 좋겠다. 2,500만 주 혹은 더 공격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5,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2,0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이네. 야, 1,000억만 터지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종목이 되니까 움직임의 탄력이 굉장히 강화되겠는데 여러 가지 기준 잡을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대형주든 소형주든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육을 일요일에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걸 마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10시까지 기준에 30%니까 4,000원짜리 2,500만 주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지금 막 정신 하나도 없죠. 뭔 소리 하는지. 배우셔야죠 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11시까지 그러면 요 표를 한번 보여드려요. 예를 든다면 이렇다는 거죠. 자, 기준 거래량은 우리가 2,500만 주를 잡든 2,000만 주를 잡든 잡았잖아요. 그럼 10시까지는 30%, 12시까지는 40%, 그럼 11시까지만 한 35%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11시까지 35%의 기준 거래량 설정이 돼서 거기까지 그 정도의 거래가 터진다고 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 곱하기 얘는 2,500만 주 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 875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또 주가가 너무 치고 올려진 상태면 그걸 어떻게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 중간에 거래량이 막 터질 때 일찍 따라붙든가 아니면은 들여다본다는 거죠. 얼마큼 11시까지 해서 이 정도에서 쭉 보고 있는데 기회를 잘 안 줘. 따라붙기는 20%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여다봤는데 1차적으로 개장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면 모를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양봉이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죠?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꼬리가 달리죠. 그러면 요 기준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기준. 아직 1시 이전이기 때문에 4,950원의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부분의 기준을. 그러면 고가가 4,950원 그리고 거래량은 터져 있잖아요. 거래량 터져 있으니까 얘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시가가 3,890원이란 말이죠. 3,890원.
그러면 꼬리의 2분의 1과 꼬리의 3분의 1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느냐, 이탈됐다가 되돌리느냐, 4,420원이 지지가 되느냐, 이탈됐다 되돌리느냐, 또 4,600원이네, 4,597원이니까 그걸 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돌려질 때 또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그럼 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5분봉은 너무 굵으니까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시면 요 자락이잖아요. 지금 요 자락. 예를 들어서 여기. 그죠? 그러면 4,600원이 3분의 1의 지점이에요. 4,600원이. 4,600원이면 요 정도. 그리고 절반의 지지라인이면 4,420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절반까지는 안 내려왔네요. 그리고 요 기준점이 어떻게 된다?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이 발생된 이후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지점, 절반과 3분의 1이 달리는 지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때나 그 가격이 왔다고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게 아니죠. 돌려질 때 흐름에서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돌려질 때 5MA, 20MA 돌려질 때 5MA, 20MA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이 됐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여기가 됐든, 그럼 여기 뚫고 올라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손절하나? 아니지. 4,600원에 사서 3% 정도 손절 범위를 기준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다행히 뭐 예를 들면 손절의 범위가 안 오고 돌려진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움직인다. 그럼 요 수익을 목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조화제약이 됐던 뉴비케어가 됐던 어제 시젠이 됐던, 어제 시젠 볼까요? 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분봉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해서 놓고 보시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뻗어 올라갔죠. 예? 얘는 뭐 거래대금이 최고 많이 터질 때가 2조 3천억이었고 어제도 2조 3천억 터진 거예요. 그럼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고 저가가 여기고, 그러고 나서 시초가에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음봉 살짝 꼬리 달았다가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돌렸죠. 그럼 돌려질 때 5분봉으로 기준 잡으면 여기죠. 여기 요 자락 얼마예요? 10만 원대 중반. 10만 원대 중반에서 최고 고가 얼마입니까? 12만 8천 원. 시가총액 3조짜리, 상한가 가서 3조가 넘는 종목에 10만 원 중반에 들어가서 20% 가까운 수익을 낸다? 나쁘지 않죠. 응? 조금 전에 보신 거래 대금이 작았던 종목, 조금 전에 보신 시가총액이 작았던 종목 대비 이런 종목은 고점을 찍고 눌림의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수익을 상당폭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교육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보여드린 요런 자락의 교육들. 응?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고점 대비 차익 실현하는 법, 그리고 3분의 1 꼬리, 2분의 1 꼬리 잡는 법. 그래서 이런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 어떨까요? 우리가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월봉 주봉으로 볼 때 캔들의 기준을 잡아드렸지만 저거는 개별 매매 이외엔 되지가 않아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유비케어도 일봉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선배 되시는 분들이 미리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거 관심도 없었단 말이죠. 유비케어가 뭔 소리냐면은 유비케어 일봉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주가가 우리가 맨 처음 본 게 6,000원대거든요. 그럼 6,000원 대비 따블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6,000원대에 있을 때 3,0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잘 보시면 이때 4월 24일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600만 주 해봐 68에 48, 480억입니다. 480억. 480억이면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이 이쪽 오른쪽 보시면 빵빵하게 터져 있잖아요. 그게 수천억씩 터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사실상. 응? 회전율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근데 그 이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 되신 분들은 여기에 벌써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응? 그 아예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이럴 땐 저도 말씀 못 드려요. 300억, 500억인데. 개별 매매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추세 매매만 됩니다. 주 추세선이면 예를 들어서 21선을 기준 잡는다. 21선이 상향되고 있을 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 매수, 5일선 뭐 이탈되면 매도. 혹은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빠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1선의 기준 회색으로 잡아놓을게요.
10일선의 기준 그리고 3일선의 기준을 나는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겠다. 그러면 3일선 기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매매뿐이 안 되던 종목인데 11선 상향인데 아이고 날짜 이걸 안 바꿨죠. 3일선 80일선으로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3일선 어떻게 돼요? 그럼 요거 따라붙을 때만 매수 매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추세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방안에서 문의가 나왔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유비케어 추세가 좋은데 가는데 예 좋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개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거래대금을 300억, 400억씩 이렇게 터트려 주는 거 보면 요거 조만간에 거래대금 한 1000억만 한번 넘겨주면 이거 시원한 시세가 나오겠는데요. 추세도 좋고 그러는 찰나에 저게 300억이에요. 빨 검은색 줄이 띠용 이평선 다시 빼볼까요? 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걸 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정도 범위에서 요거 봐라 정고점들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300억씩 빰빰빰 터졌어. 엄마 땡큐 하네. 요거 봐라 유비케어. 그래서 이날이 얼마예요? 4월 24일이죠. 이 4월 27일 날 이럴 때에 유비케어에 대한 전략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비케어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유비케어 띵띵띵띵 5월 15일 5월 15일 오늘이에요. 오늘 6천만 주 잡아드렸어요. 기준거래량.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있고 유비케어 5월 10일 쭉 있죠. 아이고 점이 찍혀가지고 검색 별거 없다 나오네. 쭉쭉쭉 5월 8일 5월 8일. 그럼 그 전에는 언제 유비케어를 말씀드렸을까? 계속 나오죠. 유비케어 뭐 전량 정리했습니다부터 5월 8일 또 그 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계속 유비케어 4월 28일 유비케어 4월 28일 유비케어 1% 8,000원 편입인데 4월 27일 4월 27일 있네. 월요일 날 이게 24일이 언제요? 금요일입니다. 24일이 4월 24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4월 27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럼 월요일 날 유비케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 보네. 계속 유비케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날 날짜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을 정해드리는데 쭉쭉쭉쭉쭉 내려서 유비케어 나와라. 유비케어 하나금융지주가 먼저 나오네.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돼 있어요? 25,000원 편입에 27,000원 목표에 24,500원 손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4월 27일 날 유비케어 바로 또 보도록 하고 아니다. 얘를 먼저 볼까? 유비케어부터 보죠. 유비케어부터. 자, 교육 1% S맥 9시 56분에 유비케어 7,000원 지지공방 확인 후 편입 가능 8,000원 6,800원 손절. 지금 얼마?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오늘 장중 고점이 얼마고? 오늘 장중 고점이 13,000원대 아니에요? 13,750원? 오늘 장중 고점이 7,000원에 들어갔다고. 언제? 4월 27일 날. 다만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지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막 끝까지 막 가져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유비케어 매수 가능한가요? 매수 가능합니다. 올려드렸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비케어를 그 다음 날의 흐름부터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라 그랬어요? 1,000억을 넘기는 기준인 거지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1,000억 넘기느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1,000억을 넘겼죠.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는데 요 날이에요. 요 날.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쫓아가세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대답해 보세요. 이거 쫓아가세요? 못 쫓아갈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걸 어떻게 쫓아가 여러분들이 뻥쟁이 거짓말쟁이. 근데 이 유비케어가 오늘 그렇게 따지면 제일 파마 홀딩스랑 다를 게 뭐 있어요? 7% 갭 상승에
6,640원 갭 상승에 저점이 6,630원. 그리고 나서 치고 올리는데 상한가 한호가 밑에서, 그러니까 8,000원이 상한가고 한호가 밑에서 이렇게 되면서 300억짜리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2,000억, 3,000억. 결론은 우리는 여기서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아시니까 나도 따라붙는다 하시지만, 예? 13,000원까지 올라온 거, 14,700원까지 올라온 걸 아시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걸 매수 그럼 들어오실 수 있겠냐고요. 단기 공략주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어떻게 돼요? 죽죠. 1,000억의 거래대금 터진 이후, 그러니까 1,000억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대금 3,000억 터진 이후에 거래대금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럴 때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준거래량을 설정해 드려도 개장 초에 수익 내고 나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을 따라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파락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 여기죠. 이렇게 취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갭상승 이후에 여기까지 수익 내고 꼬리 붙을 때 차익 실현. 지금 월 300만 원 내고 들으시는 정회원님들이 다 눈 뜨고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전날 우리는 차익 실현 다 하고 빠져나오는데 채팅방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종가가 여기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터졌겠죠. 시초가가 8%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만큼 시초가 8% 이후에 23.93%까지. 근데 꼬리 달고 내려와 전량 차익 실현. 종가는 마이너스 8%, 7,470원. 우리는 룰루랄라 차익 실현한 이후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죠. 요날. 왜? 요날 갭상승 5%. 그리고 상한가입니다. 갭상승 5%인데 거래대금이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갭상승이 5%나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거래대금이. 살짝 음봉으로 밀렸다 거래대금 터졌을 거 아니에요. 따라붙죠. 그 다음날은 또 갭상승이 또 나와. 얼마? 저 시초가가 7.62%. 1조 미만짜리는 따라 붙는다 해서 안 붙는다 해서 따라 붙죠. 그리고 고점이 얼마예요? 7% 상승 이후에 1,450원에서부터 11,650원까지. 꼬리 달려야 안 달려요? 달리죠. 차익 실현이죠. 거래대금은 5천억씩 터지죠.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터진 거예요. 저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따내고 단일가 매매 3일 들어가고 오늘 6천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어요. 그럼 6천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글쎄요.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유비케어 6천만 주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50만 주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등해 보시는 거지. 야 50만 주인데 따라붙어 말어. 9시 10분까지 어떻게 6천만 주 대비해서 10%니까 600만 주인데 460만 주 터졌어. 야 따라붙어 말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윤 정도는 매매 그 기준은 다 잡아드렸고 어떻게? 자 첫 번째 종목 어떻게 설정한다. 교육고 다 해드린다 그랬죠. 두 번째 종목이 설정됐어. 기준 거래량 어떻게 설정한다. 무조건 1,000억이 아니지.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더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5천억 기준 잡으면 4천만 주의 기준.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이 설정됐어. 그러면 시간 타임별로 몇 주씩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지. 그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이걸로. 이런 종목 이렇게 설정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기준거래대금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간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범위가 뭐라고요?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미만, 주력 포트. 그러고 나서 이런 흐름. 그래서 네이버를 22만 3천 원의 차익 실현, 평균 22만 1,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한 거니. 22만 1,500원에. 주력주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오버나잇은 어떻게 한다. 단기 종목은 상한가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배우시기 힘들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VVIP 방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비케어 같은 경우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가 잡히신 분들이 충분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케어 1분봉 보시면 어때요? 오늘 기준에. 1분봉 보시면 더 대박이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가는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가서 예? 돌려지는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죠. 그럼 이런 라인에 따라붙으면 얼마예요? 12,500원 하네. 그럼 한 10% 단기 매매 되네요. 쭉 뻗어 올라가잖아. 뭐 1분봉인데 뭐 어디 시험에 빠지게 하나?
시험에 빠지게 안 하잖아. 그러면 1조 미만짜리는 최대 얼마?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론가 계산기 따져보면 되죠. 이 기준에 얼마? 12,600원 고점에서, 예? 12,600원. 이 뭐가 어려워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계산기 다 나눠 드릴 건데.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오늘 시초가 봅시다. 오늘 시초가가 12,005원. 12,050원. 예? 고가가 12,500원일 때.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지지되고 돌릴 때 그럼 12,300원에 샀겠네. 12,400원이나 12,450원이나. 그럼 13,750원이니까 얼마 올라간 거예요? 1,200원, 1,300원 올라갔죠. 그럼 10%야. 그럼 고점 대비해서 13,750원 대비해서 내가 한 10% 수익 났으니 이것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한 10% 수익 났을 때와 10% 미만 수익 났을 때, 10% 이상 수익 났을 때 고점 대비해서 밀린다? 그러면 1.5, 2%, 2.5, 3%, 4%, 5% 저기에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 이론가 계산기, 매직 계산기로 대처하시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 오늘은 왜 수익을 못 내냐고. 오늘 같은 날. 시제는 어제 상한가를 못 잡는 게 이상하고. 윤정도가 맨날 다 떠 먹여드려야 돼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종목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의 교육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게릴라성 교육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야간 10시에 교육을 합니다. 내일 몇 시에 할지는 미리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유비케어라든가 또 뉴지랩이라든가 뉴지랩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지랩도 거래 대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비케어처럼. 근데 400억, 500억 터지고 망청이 나와주고 그래서 어제 방송 갖고 나와서 아니 이거를 왜 못 잡습니까? 400억 거래 대금이 그냥 2천억씩 막 터져주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또 터져주죠. 3천억 이상의. 그렇게 했을 때 1분봉에 개장 초부터 따라붙을 수 있었다면 따라붙을 수 있었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이걸 왜 못 잡아요? 비트컴퓨터는요 똑같죠. 비트컴퓨터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의 기준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을 해보세요. 12,0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 3분의 1, 2분의 1 꼬리 달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돌리면 그럼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1,500원. 고점은 12,700원. 또 10%네. 개장 초에 분명히 따라붙을 수 있죠. 거래량 수반되고 눌려진 다음에 바로 뻗어 올라가니까. 그럼 개장 초에 들어가서 1차 차익 실현, 재편입 2차 차익 실현. 얘를 왜 못해요?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또 말씀드려요. 앞에 고점 대비해서의 거래대금 기준점 그리고 거래량 기준점.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예?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잡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주도주들은 주도주들 별로의 교육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윤정두 주식 투시경까지 연관 검색어가 돼버리네 이제는. 그러니까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먼저 누르세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유튜브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잖아요. 동영상 교육을 장중에도 올려드린다고. 근데 장중에 동영상 교육을 올려드리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는 기준 잡혀야죠. 오늘 망치형의 한진칼,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차익 실현, 하나금융지주의 흐름, 또 한국전력 수급 및 거래량 교육, 상한가 VI, 시젠, 수젠텍, EDGC 진단키트, 어제 기준에서 장중 내내 말씀드리고 한진칼 증자 부분 말씀드리고 알테오젠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VM 이런 거를 누구보다 일찍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계좌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공식 홈페이지 여기 있죠. 윤정두.com 윤정두.com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일 당장 교육이 있잖아요. 5월 17일 직장인 문자 그리고 교육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문의 주신 분께서 나는 교육은 힘들고 문자 주나요? 5월 말일까지 문자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어제 같은 시장 같은 종목군들 발굴이 되면 바로바로 문자를 드려서 어제 같은 날 상한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7%의 흐름, 그리고 요 매직 계산기 다 드릴 거예요. 어차피 주도주, 단기 공략주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되니까. 수익률 대 7차례를 그냥 우승한 게 아니에요. 5시간 교육, 이게 아무 할 수 있는 교육입니까? 거기에 5월달 내내 지금 주도주, 단기 공략주 교육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이미 VOD로 10시간 이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110만 원에서 특별 할인해서 55만 원 기준 잡아드리고, 내일 기준에서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바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계속 뭐 할인 이벤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는 분들은 누르셔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세요. 결제를. 응? 그 이 제목도 분명하게 좀 바꿔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윤정도 주도주야 그냥. 응? 그러니까 우리 석 선생님을 믿느니 제가 직접 어드민을 만들 수 있으니 제가 해야죠. 뭐 누구를 기준을 잡아요. 제가 다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일요일 교육은 정의원님들도 다 받으셔야 돼요. 보통 1강에서부터 그 4강까지, 그러니까 4탄까지, 4강이 아니라 1탄, 2탄, 3탄, 4탄에서 4월 달에 한 강좌당 보통 얼마? 100분에서 150분 정도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부 뭐 110만 원짜리 교육, 문자 일부 받으시고, 근데 세트로 지금 50%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지금 뭐 300만 원짜리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탄 거래량과 갭의 비밀, 제대로 된 거래량 갭. 나 기초가 없어요. 이게 다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플러스 실전. 교육 받으신 분들은 입이 다 쩍 벌어지셔서 야 세상에 이런 교육만 받아도 내가 수익을 냈을 텐데. 예? 지금 그 매매 사인 수익 인증 본부장에 올려놓은 거 그거 다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없나? 제가 다시 올려드려요? 본인이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방에 다른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린 걸 못 보신단 말이에요. PDF가 아니라 그렇지, PDF로 올려야지. 예. 상따, 매직 시그널, 캔들이 우습지 않아요. 그랜비레 매매 법칙 우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은 요거 할인해서 지금 2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는데 한 개 강의당 10시간 정도 돼요. 8시간에서 10시간. 한 개 강의당 1, 2, 3, 4탄까지 있죠. 그러면 40시간이에요. 5탄까지 하면 50시간 이상입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나라 전문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 돼요. 220만 원에 50시간의 강의를 듣고 VOD 받으시고 USB 받으시고 문자 서비스 2달 받으시고, 오늘 이벤트는 이 교육을 전부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이브 방송, 3+1개월 라이브 방송 가입을 하시면 교육 VOD 다 드리고 일요일 교육 강의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사인 기준을 받으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지금 1탄, 2탄까지는 타임 세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50% 할인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아시겠죠? 그래 제발 스스로 수익을 내세요. 지금 요 잠깐 인증된 거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진짜로 교육받으면 수익 나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방송에서 이제 뭐 매번 보여드린 거고 이런 거는, 그죠?
제일파마홀딩스 오늘 500만 주 요거를 문자를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제일파마홀딩스 500만 주 거래 실리면 그러면 편입 가능합니다. 뉴질랩 1800만 주 기준 잡으십시오. 유비케어 6000만 주 잡으십시오. 교육받으신 분들은 저던 기준에서 양봉 나오고 움직임 나오면 전부 들어가서 수익 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 하시면은 단문 문자도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예쁜 궁디님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쁜 궁디님께서 그냥 JW 중해자 제일파마 홀딩스죠. 이 앞에 잘려버렸네요. 유비케어 전부 들어가셔서 아니 공부하셔서 다 수익 내시잖아요. 이렇게 다 공부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4월 6일 날 명문제약 기준거래량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기준거래량 잡아드리면 그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아갖고 대처하셔야 돼요. 11시의 기준에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는 조화제약을 보셨고 명문제약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12시까지 얼마? 40%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 계산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접근 범위 설정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다는 그거를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파노님 요즘 맨날 시뻘건 계좌 그냥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좌를 누가 올려주셨는데 매일매일 수익입니다라고 이제 올려주신 분들 유비케어는 오늘 안 올려드렸어요. 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1% 비중 들어간단 말이에요. 1%. 아니 막말로 오늘 셀트리온 차익 실현했는데 셀트리온 팔아서 얘네들 살까요? 셀트리온 팔아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윤정도 기준에서. 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창피해. 어제 매수사님 못 드렸어요. 아우 창피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개장 초에도 빨간 장대 양봉이지만 이거 안 들어갔어요. 왜? 후속타의 흐름이 뻔하거든. 근데 어제 기준에서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개장 초부터 들어갈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상한가, 오늘 추가 급등.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서 다 잡아낼 수 있고 이게 지금 넵지노믹스가 언제부터 4월 3일 날 보시면 넵지노믹스 기준 잡고 수젠텍 편입하세요. 얼마? 그때 가격이 24,700원. 24,700원. 보이세요?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젠텍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 4월 6일 날 뭐 똑같죠. 이지디스도. 월요일 날 4월 6일 날 개장 초에 파는데 어떻게 왜 파냐면은 21% 갭 상승이 나와요. 고점이 23%. 그래서 2만 얼마? 4,700원에 편입한 거 이날 종가 25,200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31,500원 고점 찍고 차익 실현이지. 이런 기준거래량 기준거래대금을 조금만 이해를 하셔서 대처하신다면은 이 넵지노믹스가 그 당시에 17,000원이죠. 17,000원. 더블 난 거죠, 바로. 4월 20일 날 그 EDGC 수젠텍 오픈해드려서 그날 상한가. 4월 20일 날 파미셀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파미셀 개장 전부터 해서 상한가. 시가총액 1조짜리.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했을 때에 이게 거짓말이면은 방송 듣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악을 쓰시고 뭐라고 하셨겠지.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려봐야 뭐야? 이걸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누가 이걸 믿어? 그러니까 우리 예쁜 공디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고 또 우리 스테파노님이신가요? 스테파노님께서 올려주시는 거고 큐리오스님이신가요? 우리 정의원님, 예쁜 궁디님이나 우리 큐리오스님 같으신 경우에는 300만 원씩 내고 VVIP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런 뉴질앱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발굴해서 저한테 또 우리 루이님 같으신 경우에 매일매일 수익입니다. 루이님 같으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도우미냐 아니냐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도우미들은 요 창 모양새가 없어요. 이 창 모양새 무슨 얘기냐면 이 창 모양새를 눌러버리면은 개인 그 카톡방으로 넘겨갑니다. 뭐 그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들 시장 같은 경우에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보여드렸죠. 이 가격이 이게 얼만데 이게 시젠이 저게 3만 원인가? 예? 저 가격대가 저 가격대가 그렇게 해서 기준거래량 다 보시면 나오잖아요. 500만 주 기준거래량 설정을 한다고 치면 개장 초부터 붙을 수 있고 1조 기준 잡으면은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이면은 중간에 바로바로 따라 붙으실 수 있고 이거를 왜 못해요? 이걸 거래를 그죠? 이게 전날 잡아드린 거 또 넵지노믹스 기존부터 상승 형태와 균형 그러니까 캔들 교육 받으시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 1% 위에 차익 실현하시고 1% 밑에 편입하시는 거 그게 내일 모레 당장 4시간 5시간 교육받고 VOD 받고 문자 받으시는 거 55만 원이면은 저라면 합니다. 그리고 50시간 교육이 220만 원이고 문자 2달이라면 저라면 합니다. 남들은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계좌 수익 났어요. 땡큐 합니다 하고 계시는데 EDGC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7,000원. 이게 뭐냐면은 샛배령 뜨죠. 그러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상한가. 그러나서 어제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건 뭐 방송화면이고 우리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의 기준이라면 여기 보시면 스테파노님 넵지노믹스 20% 전량 차익 실현, EDGC 17% 전량 차익 실현, 시즌 25% 전량 차익 실현, 눈눈 안나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차트 다 올려놓고, 수젠텍 감사합니다. 돌사미님 말씀해 주시는데, 루이님 그 전날도 오늘 것까지 또 올리시고, 백만장자 영규님, 스스로 매매하시고, 한 달째님 우리 300만 원 고객이세요. 백만장자 영규님도 300만 원 고객이시고, 월. 그린방님 꿀이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또 커피 그냥 또 10대잔 보내주셔가지고 직원분들 다 드시고 상생님 지금 힘드신데도 힘들죠. 왜냐면 저기 우리 한진칼이 눌려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네이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매일매일이잖아. 지금 5월 10일 것도 날짜별로 다 이런 화면이야. 뭐 방송 화면이고 이건 믿을 수 없어. 문자 보시면 되잖아. 네이버 4월 14일 17만 원에 15에서 20% 비중. 여태 보여드린 1%짜리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시가총액 4위인데 이걸 멋부리려고 삽니까? 그러면 한 5% 사라고 했겠지. 30% 비중 유지. 15에서 20% 신규 편입 얼마야? 17만 원에. 그 다음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계속 사죠. 그리고 22만 3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마지막 차익 실현. 써 있잖아. 22만 3천 원에 마지막 5%, 21만 9,500원에 마지막 또 5%.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이 22만 1,500원에 15%. 오늘 종가는 21만 3천 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잔때 이거 한두 번 보여드리냐고. 여러분들께서 전부 잡아내셔서 5월 8일 날 아니에요. 이번 주 5월 8일 이게 금요일이 아니야. 이게 5월 11일 오전 8시 43분이잖아요. 윤정두가 이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이 글자를 5월 11일이에요. 5월 8일 날 보낼 일이 뭐 있어. 5월 11일 날 그 이태원 그 문제 때문에 보낸 거죠. 그 5월 11일 그 이후에 그럼 쭉쭉쭉 화요일 또 목요일 LG노텍 4월 2일 날 한진카라고 둘 다 상한가.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 정상적인 종목의 상한가. 10만 8천 원 이하에서 5% 추가 편입 10% 편입해서 12만 8천 원에 안타깝게 물량 절반 차익 실현하고 지금 14만 원대 후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이버 더 들고 있어도 되나요? LG노텍 더 가져가도 되나요? 14만 원 목표 주가 상향해도 되나요? 상향합니다. 16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그러니까 그러한 그 채팅방에 LG노텍 14만 원 넘겼는데 14만 4천 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그런 거 다 캡처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시총 1조 3천억짜리가 움직입니다. 교육액이 대단합니다. 파미셀 5% 수익 감사합니다. 불기둥님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는 건가요? 삼성전기 11만 3,300원인데 삼성전기 얼마에 지금? 12만 원 넘겼잖아요. 12만 2천 원까지 올랐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는 건가요?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광고랜다 자랑하시려고 올리셨는데 19만 3천 원인데 어떻게 됐어요? 22만 3천 원. 고점은 22만 6천 원.
삼성전기는 전날 이후로 또 12만 원, 12만 2천 원. 백양조 형님 네이버 19.25% 시가총액 4위에서. 돌땡이님 네이버 18.2% 수익 감사합니다. 영규님 넥슨지트 대주전자.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공부하셔서 이게 뭐 옛날 거야? 이번 주 화요일 날 거 아니에요? 12일 날 거.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대로 또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한진칼 기준 물량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 지금 한진칼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머리가 아픈 거일 뿐이지 왜 무슨 문제 있어. 한진칼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추가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략 다 잡아드렸고 알테우젠 지난주에 11만 원에 들어갔죠. 개별 매매 11만 원에서 가능합니다. 알테우젠 이번 주에 19만 원 찍잖아요. 시가총액 2조 6천억까지 올라가 버려요. 5월 6일 수요일 지난주잖아요. 지난주 11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해요? 14만 1,000원 난리가 아니죠. 이번 주에 19만 원 찍어버리죠. 이런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교육 받으시고 내일 게릴라 방송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게릴라 방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야간 10시에 야간 무방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목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또 교육 또 해드리죠. 유비케어 그냥 11,650원에 또 차익 실현하시고 오픈베이스 또 두산 퓨어셀 두산 솔루스 들어가자마자 이 봐요. 월요일 날도 난리가 아니지. 2월 3일 이후에 종목 딱 3개 갖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2월 3일 이후에 여러분들 마이너스잖아. 2월 3일 이후에 매매 한번 안 하고도 60% 수익이에요. 60% 수익. 좀 이런 계좌들 좀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화수목금 보여주는 거 월화수목금. 이런 좀 수익 좀 내세요. 이런 수익 좀 아시겠죠? 뭐 밑에 거 보면 뭐 하겠어.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래서 요만큼에서 마무리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상한가 3개 잡고 싶다. 이번 주 월요일날 상한가 3개 잡았잖아요. 저 1316명만 광고 좀 지워주시고 상한가 3개 잡고 싶다. 333 마지막으로 출석 검사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뭐 333 33 333 33 그렇게 하시고 일요일날 교육은 정회원님들도 다 과금하시고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봐. 여러분들 다 돈 내고 듣는 거 무료로 다 들으니까 정리도 안 하고 있잖아. 답답해요 아주. 내일 제가 다 정리해서 일요일 교육에 또 새로운 그 예제 또 자료 정리된 자료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딱 한 곡 나무를 심자 올려드리고 마무리 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